자, 이 문건은 본 의원이 그 금년도 5월에 국토부가 철도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한 그 내용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그대로 보내서 검토 의견을 받은 그 문건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서 일면 하단에 보도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썼던, 분석을 해줬던 입법조사처의 조사관이 국회의장에게 의장님인지 의장실에 불려가서 야단을 맞았다는 얘기도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요약결론 마지막입니다. 철도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 문건 꼭 한번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철도 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서 수서발 KTX에 대한 자회사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잠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철도 산업 발전 계획은 조금 전에 국장님도 뭐 적자 노선에 대한 뭐 논의 없다 그러셨는데, 철도 산업 발전 계획에 도표가 그냥 다 있어요. 자, 여객 출자에서 수서발 KTX 여객 부분은 그렇고 제3섹터 운영회사로 벽지 노선 등 해가지고 정리하고, 화물 부분은 철도 물류회사로 만들고, 철도 차량 관리회사 만들고, 철도 시설회사 자회사 만들고, 부대사업회사 만들고, 자회사 체제로 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금년 5월 달에 철도산업 발전계획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적자노선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지금은 그건 못하고 있겠죠. 하지만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는 거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현재 거론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논의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은 5월 달에 낸 철도산업 발전 계획은 전혀 엉터리 문건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적자노선이 호레일이 적자노선 관련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검토의 대상이 되는데, 코레일이 현재 신청할 건이 한 건도 없고요. 저희가 생각을 할 적에 코레일이 그거를 신청할 까닭도 없고, 만약에 그거를 신청한다 그러면 PSO는 없어지는 반면 인력이나 기타 시설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인센티브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리의 역논리로 철도공사를 압박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실제 이렇게 당해볼래? 아니면은 출자회사로 가는 거에 동의할래? 이런 얘기까지도 뒤에서 해줘요. 철도공사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저기 의원님, 저희가 그 적자 노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도 많이 그거를 걱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그 V트레인이나 O트레인, S트레인이라는 관광 벨트를 구축을 알아요. 해서 네.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새로운 모델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 하여튼 제가 적극해서 저는 내년부터 반드시 그 영업 흑자를 내도록 제가 최선을 영업 다하겠습니다. 흑자요? 네. 코레일 네. 조광지처가 영업 흑자를 낸다고요? 내년에 새살림 지켜봐 떨어내고도. 주십시오. 네, 내년에 네?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봅시다. 자, 12월 10일 날 이사에서 의결했죠.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계획 아닙니다. 법인을 만들려면 사업계획서를 내죠. 그때 부수됐던 문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서발 KTX는 선로 사용료로 매출액의 50%를 선로 사용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에. 그렇게 해서 2016년에는 이 계획대로 하면은 2288억, 그리고 2018년에는 2844억, 2045년에는 5865억 원. 그렇게 해서 이 기간 중에 12조 원이 넘는 돈을 선로 사용료로 내게 돼 있습니다. 설립되는 자회사가. 이거 조광지처가 받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이 돈이? 시설공단으로 가죠, 옆에 계신. 네. 그렇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김강 제 이사장님?
그동안의 투자비를 감안한다면은 아마 한 30년 내지 40년 되어야 투자비 회수가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회사는 그저 영업이익이 뭐 한 200억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새살림 차린 자회사가. 그럼 조광지처인 코레일 본래 사장님이 지금 책임지는 회사는 뭘로 이익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말씀이신? 저희는 그 KTX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KTX는 매년 10%씩 저희가 그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10,000명씩 이렇게 그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주 강릉간이라던가 지금 철도 노선이 계속 그 확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특히 내년하고 후년은 뭐 현재 상황에서 제가 정직하게 좀 얘기를 합시다. 철도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이는 코레일은 적자가 계속 증가할 거라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결론이에요. 귀담아 좀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장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 기존에 KTX 선로 사용료로 연간 얼마를 지급하고 있죠? 3,500억 정도 된다고. 3,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한 2,000억 정도 들어서 한 1,200억 정도를 시설공단이 건설부채, 철도 건설부채를 갚는데 이용하는데 이자도 안 되죠. 네, 이자도 안 되죠. 김광재 이사장님. 그동안 지난 19년 동안에는 이자 비용의 22%밖에 되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자를 갚느라고 원금을 빌려서 이자를 갚는 그런 상황이죠. 네, 빚어서 빚을 예, 갚고 시설공단은 사정이 그렇습니다. 자, 수서발 KTX를 하면은 2,500억에서 3,000억 이렇게 해서 선로 사용료로 내죠.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거는? 유지보수비는 수도권 고속철도의 연장이 61km니까 연간 4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100억이나 2,500억, 3,000억 정도가 부채 갚는 데 사용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건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고. 그렇죠. 그것도 3, 40년 동안 해서 한 10조 정도를 갚는 걸로 디자인되어 있는 게 이 계획서라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경쟁체제 도입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러는 건 거짓말 또는 입 바른 얘기밖에 안 돼요. 결국은 돈 되는 노선 떼어내서 적자 노선 교차 보존하는 거고 끊어내가지고 철도 부채 좀 갚아보자라는 건데 사실은 언발의 오줌 누기죠. 그리고 실제 우리 최현희 사장님이 이 책임져야 할 철도공사 조광지처는 15조, 17조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죠. 네, 17조 6천억. 그 어디서 수익을 내서 그 이자를 갖고 부채를 상환합니까? 네, 우선 그 영업 부문에서 제가 그 적자를 없앨 거고요. 아니요, 영업 부문에서 그 적자를 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부채 자체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쓰지 않는 땅 이런 걸 매각해서 그 부채 규모 자체를 줄여서 그 재무 구조를 건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본적으로 철도 투자를 시설공단에서 민사체조할 것이냐, 재정에서 해서 이자 없이 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를 정직하게 논쟁하지 않고 경쟁체제니 하고 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충원에 대해서 사장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좀 숙고해 주시길